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요건, 그리고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통신매체, 그러니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라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화가 나서 욕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이것도 통매음에 들어가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서 22회에 걸쳐서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안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안 갚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문자를 보낸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고, 그런데 2심에서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은,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 욕망과 분노감이 같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통매음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목적 부분을 충족한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보내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찍은 사진, 나체 사진을 보냈다면은 그것도 통매음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게 있거든요. 이것도 대법원까지 갔던 사안인데, 마찬가지로 1심은 유죄가 나왔고 2심은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 3심에서는 유죄로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성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할 당시에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 요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 사안은, 여기 보면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해서 도달하게 해야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인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출입문에 끼워 넣은 거예요. 편지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이겠죠. 이 경우에는 어떠냐 했을 때 대법원에서, 이 경우에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해서 편지를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니까 성폭력처벌법 13조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딱딱 들어맞아야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도달하게 하는 수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 형사적인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범죄든 간에 그 구성 요건에 딱딱 들어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됐을 때 처벌은 어느 정도 되느냐,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럼 정말로 2년짜리 징역이 나오고 그러는 거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급심 판례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돈을 안 갚는다면서 화가 나서 문자 메시지를 한번 보낸 거예요. 이럴 경우에 벌금 200만 원이 나온 사건이 있고요. 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휴대전화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한 경우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나 전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벌금 200만 원이 나오기도 하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기도 하는 겁니다. 벌금 2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벌금 200만 원 내고 말지 뭐, 그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보면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이 되면은 3년이 지나야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한 그 사건, 한 번 보낸 사건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분 공무원 준비하고 있었다면은 3년 동안 못 되는 거예요. 본인 신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현직 공무원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면은, 물론 합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해주고 이러는 건 아닌데,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성범죄고 감정적인 부분이 얽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그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직접 연락을 하면 그 자체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경찰이나 뭐 수사기관 통해서 연락을 취해도 되냐, 피해자가 동의를 해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그러면 피해자 중에서는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거는 난 도저히 못하겠다,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으면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 저도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던 사건들도 있고요.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냐, 통매염의 경우에 벌금 받고 끝내면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벌금도 엄연한 전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무원이신 분이시라면은 변호인 선임을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아니면은 반성문이든 탄원서든 이런 양형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공무원이랑은 이제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양형 자료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주변에 물어봐서 준비해서 제출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셔도 뭐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호인과 한번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통매염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아무래도 본인이 욱해가지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되는 표현들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한번 이까지 올라와도 꾹 참으시고, 내가 이 말을 한번 뱉었다가 내 인생이 크게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